아무래도 사람이 손으로 뭐 이거 곡면을 깎는데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면 이제 기계가 알아서 이 곡면의 굴삭 깎는 것도 곡면으로 기계가 할 수 있고 편해지기도 하고 이제 위험 요소에서 조금 더 자유스럽겠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올라가고 안전해지고 편리해지는 그런 건 느낄 수 있죠. 좋아진다는 표현은 좀 너무 진부하고요. 네. 안전해지고 편해지고 좀 품질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사실은 시작부터 스마트 팩토리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해서부터 나중에 돼가지고는 이거 한다고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지? 하는 어떤 그런 의문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부에서 뭐 제조혁신 3.0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탑다운 형태로 그런 얘기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하래 가면서 와 하면서 웅성웅성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개념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져 가는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저희 MES 같은 가장 쉽게 스마트 팩토리 냄새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MES라고 하는 부분들이 슈나이더 솔루션 같은 경우에 한 패키지당 몇 수천만 원씩 하는 패키지들인데 아니다 수억 원씩 하는 패키지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용이 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실제 수요자들인 중소기업이나 작은 중견기업들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내 공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지들을 잘 인지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솔루션들을 개별적으로 잘 뽑아가지고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느껴지는 고객사들에서 실제로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생산성이 올라간다든지 전기세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자동화가 조금 더 자동화가 됐다든지 데이터들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든지 리포트를 쉽게 만든다든지 유지 보수를 쉽게 한다든지 다운타임을 줄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가 좋아지죠라고 말을 듣기보다는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맞는 어떤 내 설비에서 맞는 어떤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져서 조금 더 향상된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는 거거든요. 나는 내 설비에서 내 프로세스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 어떤 부분들이 내가 가져가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같은 vendor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중간에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설비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해주고 오디트를 해보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제품들 공급을 하고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소프트웨어 투입이 되어지고 엔지니어가 들어가시고 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벤더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거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정부나 실제 소유자 그 사용자들이나 저희 같은 벤더들이나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게 보면 되게 해야지 위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하는데요. 현장에 가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눠 보면 데이터를 보고 싶고 관리를 하고 싶고 예지 정비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모터를 내가 관리하고 싶은데 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진동 센서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커넥팅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상태고 저장이 돼 있고 하면 그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데이터가 저장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D사 케이스인데 아직도 D사를 가면 그 디사 두산. 네. 아직도 그 현장에 가보면 뭐 창원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상황들. 그렇게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현장은 예. 되게 그런 환경이라서 한 번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동화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자동화가 되면 그 자동화를 스마트 레이어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에코스트럭처는 사실은 슈나이더에서 최근에 네. 얼마 전에 다시 이제 행사를 했던 리런칭을 했던 어떤 그런 한 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최근에 많이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되어지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IIoT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슈나이더만의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는 뭐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에너지 매니지먼트 앤드 오토메이션의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슈나이더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슈나이더는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또는 이제 전기 쪽 관련되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했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디스크리트 오토메이션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슈나이더는 또 워낙 넓은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빌딩 오토메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홈베이션으로 가게 되면 그리드 오토메이션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데이터 센터로 가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오토메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넓은 영역들을 저희는 커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에코 스트럭처 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 사업부에서는 이제 에코 스트럭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레이어들은 모든 에코 스트럭처들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형태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 스트럭처라고 하는 세 가지 레이어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제품들이 이제 우리 IIoT 컨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들이 모두 데이터들을 상위로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기반들을 하자. 그래서 그 통신 방식이 뭐 이더넷 기반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어떤 게이트웨이를 쓰든 뭐 다른 방식을 쓰든 모든 많은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올리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부분들 이제 IIoT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가장 아랫단에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레이어로 들어가져 있고 그 윗단에 이제 엣지 컨트롤이라고 해서 컨트롤 레이어가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단에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널리틱스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 가지 레이어가 이제 공존이 되어지면서 그 부분들이 사이버 시큐리티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에코스트럭처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게더링을 하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상위단으로 올리기 위한 엣지 컨트롤 부분들을 통해서 상위단을 올려서 그러한 많은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분석 툴을 사용을 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쓴다든지 리포팅 툴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줘서 우리 에코스트럭처를 완성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에코스트럭처를 통해 가지고 슈나이더에서는 뭐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슈나이더의 어떤 솔루션 제품들과 솔루션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스트럭처의 컨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인버터 부분들이죠. 알티바 프로세스라고 하는 저희 신제품 인버터 제품인데 이 제품 자체는 모터 데이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버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모든 정보들을 상위단으로 올리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내장 웹서버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들이 아랫단에 있는 데이터들, 많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그 데이터들을 상위단으로 올리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모터에 있는 뭐 온도 데이터라든지 에너지 얼마큼 사용하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중간에 있는 엣지 컨트롤 제품으로 보여내서 그 부분들이 상위단에 올라가서 좀 더 사용하기 좋은, 보기 좋은 어떤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이 제품은 이제 M580이라고 하는 새로운 PLC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게 나온 지 출시된 지가 한 2년 정도 된 제품인데 기존에 이제 모디콘 PLC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마켓시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이제 최근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되어지면서 다시 이제 시장을 한번 잡아먹어 보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세계 최초로 나온 E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팩이라고 많이 불렀죠.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앞에 이제 E라고 붙어진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IIoT라고 하는 컨셉에서 가장
기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세계 최초의 E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를 하는 부분들은 이더넷 기반의 백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IIoT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상위 단으로 데이터들을 많이 보내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가공되어지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기존에는 이 백본 자체에 버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데이터들이 중간에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보틀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제품은 백본 자체도 이더넷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이더넷 기반으로 상위 단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전혀 중간에 거리낌 없이 올라갈 수 있게끔 중간에 보틀렉 없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의 PLC 제품이다라고 해서 이제 E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PLC 시장에서 다시 한번 모디콘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엣지콘 에코 스트럭처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말단에 있는 부분들, 말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상위단으로 올리기 위한 어떤 제품들에서 이제 엣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들, 컨트롤 레이어에서 중간에 아랫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컨트롤도 하고 상위단으로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중간 위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윗단에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들으셨던 원더웨어라든지 뭐 다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심사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져서 포함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비디오 360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제 한 개의 에코스트럭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비디오 360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나와서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오퍼레이터들이 이러한 설비가 있겠죠. 이런 캐비넷이 있겠죠. 이런 캐비넷들을 그런 아이패드 같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패드나 아니면 타블렛 PC를 통해 가지고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스캔을 해보게 되면은 그 스캔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서 안에서 이제 실제로 인버터 안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모터 속도라든지 모터 온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그냥 연결만 해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해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값들이 뜨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캐비넷 문이 닫혀져 있더라도 바깥쪽에서 캐비넷을 비춰보게 되면은 캐비넷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파라미터 뭐 변수 값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이 되어졌다 하게 되면은 이걸 스캔을 해보고 아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되어졌네 그 에러들을 조치사항을 이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IIoT 기반의 산업용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한 개의 이런 세트로 이게 정확하게 다 에코스트럭처의 컨셉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많은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할 수 있는 아랫단에 있는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엣지 컨트롤을 통해서 완벽한 오토메이션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상위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통해 가지고 리포트를 확인을 하신다든지 진단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신다든지 뭐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컨셉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에코스트럭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는 시장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가장 좋은 부분들이 이제 조작자들, 현장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굉장히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이 되어서 뛰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아 이런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되어졌다 이력을 남겨가지고 기존에는 후기로 하든 아니면 문서로 타이핑을 하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가셔가지고 에러 확인하시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에러가 발생이 되어졌고 어떤 조치 취했음 하고 누르게 되면은 곧바로 저장이 되어져서 에러 이력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부분들도 가능하시거든요. 원거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공장 전체의 어떤 그런 현재 생산량 상태라든지 얼만큼 문제가 얼만큼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높은 레벨의 CEO나든지 뭐 CFO 같은 분들이 전체 공장을 딱 비춰보고 아, 이 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불량률이 얼만큼 발생이 되고 있네 라고 하는 부분들도 비디오 360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사용이 다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저희
최근에 굉장히 그리고 실제 고객분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세요. 예.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컨셉의 스마트 예. 팩토리 예. 딱 요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 팩토리 느낌이 확 나잖아요. 예.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디오 360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이제 전체 에코스트럭처 컨셉으로 함께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가장 아랫단에 있는 커넥티드 프로덕트 같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컨트롤 레이어에서 자동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줘야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IT가 영국화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에코스트럭처의 컨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돼 있으면 유지 보수하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이제 시스템 플랫폼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17 버전을 출시하면서 아까도 이제 슈나이더가 1997년도부터 이제 네. 준비를 해왔던 것처럼 에코스트럭처를 저희는 2002년도에 이제 시스템 플랫폼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원리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멘스나 로크웰 회사처럼 HMI에 붙는 PLC,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없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던 회사에서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호환성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생각 안에 호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2002년도에 발표한 시스템 플랫폼 자체가 이 기종의 레가시 지멘스가 됐던 로크웰이 됐던 우리는 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슬로건 아래 표준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레퍼런스가 있는 서울 상수도에도 수사업소가 은평도 있고 암사도 있고 여러 수사업소가 있는데 각각 다른 솔루션들을 사용해요. 그거를 중앙에서 시스템 플랫폼으로 저희 솔루션에 의해서 다 통합을 해서 이제 현황판이나 CCR룸에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IIoT가 다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 해서 저희는 모든 이기종의 데이터들을 커넥트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죠. 오픈 플랫폼을 저희는 제공을 하면서 기존에 2002년도에는 저희가 32,000 태그, 32,000개의 IO 이런 게 이제 맥스 사이즈의 IO 사이즈였다면 지금은 이제 100만, 200만 IO까지 저희가 캐패빌리티를 높이고 있고요. 상수도뿐만 아니라 철도 쪽도 저희가 30만 IO를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통합 이슈, 스마트 팩토리 계속 저희가 외치고 있지만 통합되지 않고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정말 관리하는데 너무 힘든. 왜냐하면 솔루션을 위한 솔루션이 또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표준 플랫폼 위에 이제 슈나이가 지향하는 에코 스트럭처처럼 표준 플랫폼 위에 모든 디바이스들을 유연하게 통합하고 이 통합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원더웨어 시스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들끼리는 호환성이 괜찮죠, 좋죠. 근데 타사하고 호환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호환성 측면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단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MS라든지 시스코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보면 본사 차원에서 다른 회사들하고 협업 관계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스코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저저번 달쯤에 저저번 달이었나요? 같이 5월달, 5월달 정도 됐었어요. 그때 저희가 시스코를 방문을 해서 시스코 코리아에서도 슈나이더 코리아하고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죠. 컨트롤 레벨에서도 그건 논의를 하는 거죠. 벌써 이미 시작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작게는 국내 대기업들 같은
하고 부분들에서도 같이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 같은 SI 큰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네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어떤 그런 제품 벤더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하고 이제 협업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부분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뭐 그런 형태로 뭐 통신사 지금 또 특히나 통신사 같은 경우에서는 SKT나 뭐 KT 같은 글로벌 그 메이저 통신 회사들도 IoT 시장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LG 뭐 IoT 홈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산업용 IoT 시장에도 이런 통신사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슈나이더 같은 벤더들이 이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하고의 어떤 그런 협업 관계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회사 병원이죠, 병원. 병원 쪽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산림대학교 성심병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개 IoT 시장에 그런 저희 같은 벤더들하고 실제 이제 병원 같은 저희가 이제 에코스트럭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셉 안에 보게 되면은 에코스트럭처 안에 이제 에코스트럭처 홈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어지거든요. 에코스트럭처 빌딩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솔루션들을 또 에코스트럭처 안에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진짜 계속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중소기업 쪽은 이제 돈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중소기업 이제 공장이나 공정을 보면 대부분이 디스크리트 공정이 굉장히 많아요. 디스크리트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거의 다 뭐 손으로 만드는 공정이 많고요. 그다음에 단위로 만드는 공정이 많아요. 뭐 연속 공정처럼 쫙 뭐 배치가 들어가고 이런 공정보다는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소자와 작은 부품을 가지고 만드는 공정이 많아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지원도 이제 정부에 대한 지원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이제 소규모 단위 공정에 대한 지원이 많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원금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이제 본인 회사에서도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금액적으로 타이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디스크리트 공정에 좀 치우쳐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만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 민간협동 추진단 쪽에서는 향후에 이제까지는 디스크리트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이 됐고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기로도 한 200개 이상의 그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그 사례집을 그 책으로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디스크리트 공정이 아니라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공정으로 넘어갈 차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AMX 전시회 때도 이제 추진단에서는 디스크리트 전용으로 뭐 로봇 팔이라든가 컨베이어 벨트 이런 쪽으로만 출시를 했었는데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제 관계된 이제 글로벌 벤더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원금의 이슈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게 하위에서 센싱이 돼서 데이터를 게더링하지 않으면 상위에서는 예측을 하거나 뭐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단부터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커넥티드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같은 이제 글로벌 벤더들 슈나이더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변해야 되는지 뭐 저희 제품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예지 정비하고 예지 보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데이터들이 모아진 다음에 저희가 MES라든가 이런 좀 상위 솔루션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코스트럭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슈나이더는 IIoT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독립된 플랫폼 형태로 이제 솔루션들을 시장에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니 IIoT니 인더스트리 4.0 얘기를 하면은 어떤 특정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정부 관계자분들을 만나도 항상 뭐 거기에 어떤 공장에 뭐 예를 딱 각인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슈나이더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시장을 지고 흔들고 있는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뭐 어디 가나 4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슈나이더에서도 이런 에코스트럭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준비는 많이 되어져 있고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좋은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시장 고객분들이 이러한 슈나이더 하면은 인더스트리 4.0을 이끄는 선도 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질 때까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글로벌 차원에서도 분명히 슈나이더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한국 시장 자체가 이러한 어떤 트렌드들을 전 세계 트렌드를 같이 이제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슈나이더 코리아 차원에서도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될 수 있게 우리 에코스트럭처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시장에서 많이 파급이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